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 정부도 지난 10일부터 재택치료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확진자들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를 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달라진 체계에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코로나 대응 체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입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달라진 방역 체계, 방역 당국은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체계를 개편을 했는데 기준을 두고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60세 이상 고령이시고 또 이제 먹는 치료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각 지자체에서 정하시는 분들이 집중관리 대상군이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놓치게 됐을 때 중환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의료 대응 체계를 확장하는 속도보다 확진자 수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보다 좀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나누게 되겠는데요. 우선 50대 이상 중에서 먹는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암이 있다든지 네. 면역이 떨어져 계시는 그 분들이나 또 그런 면역 억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또 심내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법은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환자 분류를 할 때 당장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원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겠고요. 어제 재택 치료를 한다고 배정이 되신 분들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집중관리군의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네. 또 이제 재택 관리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산소 포화도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을 받아서 앱에다가 자기가 기록하시거나 아니면 유선 모니터링 할 때 수치를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지급되지 않고 네. 본인이 좀 증상이 심하거나 의료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때 재택 치료 관리 지원 의료 상담센터에 24시간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다니시던 단골 병의원이 있으면은 네. 그쪽 병의원 선생님과 또 전화로 진료를 상담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확진자들이 이제 폭증을 하면서 재택 치료 대응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그 재택 치료자 비율도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이게 의료 시설 대응에는 좀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일단은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재택치료에 배정된 사람들이 24만 명을 넘겼거든요. 네. 이 방역당은 15일 0시 기준으로 재택치료 대상자이 약 24만 5,940명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하루 만에 뭐 13,000여 명이 또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상 가동률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아직 네. 20% 중반대에 유지되고 있고요. 또 1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26.8%로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또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 역시 점점 올라서 26%로 집계가 됐고요. 이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위중증 그리고 사망자 수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 방역 상황에서 좀 긴장감을 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부는 위중증 그리고 환자 그리고 사망자 수 증가를 예의주의하면서도 이번 주 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또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서 네. 이 방역 완화 수위 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약 314명이고요. 그리고 이 사망자 수 역시 총 15일 날 0시 기준으로 61명이 발생해서 총 많은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해 있어서요. 어쨌든 이 16일 날도 확진자 좀 9만 명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 더블링으로 늘어날 텐데 사망자 수 그리고 병상 수 모두 다 점점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오미크론이 위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이 뭐 적다고는 하지만 사실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에 또 위기가 오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혹시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감당 가능 확진자 수를 산출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인 확진자 중에서 위중증 병상으로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가? 그래서 한 0.62% 정도가 중환자 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했고 네. 한번 입원하시면 한 어느 정도 입원하실 수 있는가 그때 재원 일수를 한 12일 정도로 산출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상 대비 확진자 수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 이 산출한 자료를 따르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약 한 7만 2천 명 정도 발생했을 때 위중증 환자 수를 우리가 충분히 입원을 시키고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넘어선 숫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수치로 봐야 되고 또 이분들의 이제 재원 일수가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9만 명 이상 발생하더라도 네. 그 중에서 고위험군 특히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이 시설에 계신 분이나 또 백신을 안 맞으신 분이나 또 면역 저하자 이런 분들이 고위험군이 어느 정도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중환자 발생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것이 9만 명 하루만 나왔다가 또 가라앉으면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만 9만 명에서 계속 앞으로 증가가 하게 된다면 확진자 발생 이후 한 약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중환자 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좀 위중하고 좀 굉장히 미리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뭐 현재 의료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의 좀 붕괴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또 좀 한 가지 지금 먹는 치료제를 보다 좀 확보해서 많이 쓰게 되면은 중환자 발생을 10분의 1로 또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고위험군을 우리가 빨리 얼만큼 적절한 투약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지금 4차 접종이 요양원, 요양병원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4차 접종이 추가적인 위중증률을 얼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또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우리가 초기에 잘 치료해서 이분들이 입원하는 기간을 조금 단축시키고 또 빨리 호전돼서 그 밑에 중등증 병원으로 좀 단계를 낮춰서 병상 효율을 더 높인다든지 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네. 또 나중에는 이제 오미크론 환자분들을 위한 전용 병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병상을 우리가 빨리 확충해서 그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준비를 또 미리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기존에 준비한 것처럼 모듈 형태의 병원으로 해서 빨리 임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는 노력들도 필요하겠고 또 인력들도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의료진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재택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일반 관리군의 경우에는 뭐 그야말로 셀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 치료의 개념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환자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집중관리군에는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죠. 하지만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고 또 네. 필요시에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하는 이른바 셀프 관리 체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어쨌든 사실상 방치라고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 네. 이 셀프 격리를 해야 될 일반 관리군에 분류된 확진자들은 증상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 적절한 대처 등이 좀 미흡하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처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상 방치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이 확진자들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세밀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좀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증상이 발현됐을 때 동네 병원에 전화하면 실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또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의료기관에 연결해 주는 건지 아니면 상담 후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재택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입되지 않아서인데요. 이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 고령층은 모니터링 대상자이지만 혼자 사는 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는 독거노인의 경우 또 보건약의 약품 배송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고 또 청장년층이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1인 가구의 경우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20대에서 50대 사이 확진자 중에는 자기 상황이 어떤지 또 의사소통을 못하게 된다면 네, 네.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관리 60세에만 결정된 게 아니라 이 20대에서 50대 사이 확진자 중에서도 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 사람들 다시 집중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세밀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고 또 동네 병의원에 관련된 비대면 진료에 시의적절하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한마디로
전화를 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참 잘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백신 접종률이 높다 보니 돌파 감염이 일어나도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뭐 과거의 코로나 증상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뒤늦게 감염 사실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내가 감염이 됐는지. 네, 사실은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다른 감기 바이러스와의 뚜렷하게 구별되는 증상은 사실 좀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일반적으로 감기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감기하게 되면 주로 상기도에 목이 많이 아프다, 또 코가 막힌다, 콧물이 난다, 기침이 난다. 또 약간 좀 피로감이나 이제 오한이나 발열이 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네.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19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증상이 있으시면은 오미크론 감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네. 3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잠깐 아프다가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우리가 빨리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이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 같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의심되시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아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많아서 대부분 이제 가족 중에서 누가 확진이 돼서 자기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특히 이제 3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경우에 자기는 증상이 없어서 그냥 밀접 접촉자로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양성이 나왔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확실히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겠고 또 확진되신 분들께 어떻게 걸리셨는지 감염 경로를 여쭤봤을 때 자기는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걸리시게 되면은 가볍게 바이러스가 조금만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게 되면 걸리더라도 또 바이러스가 적게 들어와서 가볍게 앓으실 수가 있어서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증상을 느끼면 선제적으로 또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하는 만큼 이제 미리 대비를 하려다 보니 또 자가 진단 키트가 품귀 현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가 진단 키트나 해열제 좀 미리 사둬야 할까요? 어떻게 좀 정부에선 지침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 일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판매처로 지정된 7개 편의점 그리고 전국에 5만 1,400여 개의 가맹점에서 키트 판매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단 대상이 되는 체인점에는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 약 7개의 체인 업체고요. 그리고 시약점 편의점 체인 업체 등이 18일까지 약 670만 명분의 자가검사 키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CU와 GS25 같은 경우는 15일부터 판매가 시작됐고요. 세븐일레븐은 16일, 그리고 미니스톱과 이마트 24시는 17일부터 그리고 스토리 외의 C스페이스에선 18일부터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고요. 다만 이 식약처는 대용량 포장 제품을 낱개로 포장하는 작업과 배송 상황에 따라서 전국 가맹점별 판매 개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향후 며칠간 산정한 수량, 그러니까 50개 수준을 공급을 하고 생산과 현장 수요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식약처는 납계로 소분해서 판매하는 자가검사 키트 계단 가격을 6,000원에 일단 판매하도록 이렇게 한시적으로 3월 5일까지 가격을 정해놓은 상태고요. 또 17일부터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검사 키트 물량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후속 대책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또 편의점에 가보면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또 걱정들도 있고요. 또 자가진단 키트의 민감성에 대한 또 불안도 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다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PCR 검사는 또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네. 일단은 자비로 병원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그러니까 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으면 이제 검사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네.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사 비용을 되돌려준 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이 정부의 바뀐 코로나19 검사 체계에 따라서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60세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 통보를 받은 사람, 그리고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의견서 가진 사람들이 고위험관에서만 선별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자비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더라도 이제 PCR에서 양성이 나오면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이렇게 하는 건데요. 최근 의심증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지만 계속 음성이 나온 검사자가 인근병원에서 10만 원 앞에 검사를 100% 부담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많으니까 또 그리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런 의심 증상 환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밀접 접촉 아니라도 의심 증상에서 양성이 되면은 PCR 검사비를 다시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불안하면 이제 일단은 한번 받아봐라 네, 이런 맞습니다. 측면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치료 체계도 전환이 됐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정부가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체계도 좀 변경이 됐죠. 네, 14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 격리 통제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구 내 격리자가 2명이고 7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면 41만 3천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격리자 가구 전체 가구 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지만 14일부터는 실제 입원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건데요. 1일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황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1인당 34,910원, 월 최대 488만 8,800원 정도가 되고요. 2명일 때는 59,000원, 3인일 때는 79,140원, 그리고 4인일 때는 93,200원, 5인일 때는 11만 110원, 6인일 때는 12만 6,69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원이 쓰는 확진자의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고요. 집이나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에서 지내는 확진이나 밀접 접촉자 가운데 격리 의무를 지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접촉자는 기본적으로 7일간 격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하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뭐 독감 수준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교수님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아마도 이제 접종을 많이 맞고 또 이제 가볍게 걸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그 바이러스 자체만 이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일단은 오미크론이 독감보다는 한 2배 정도 병독성이 높고 하지만 전파력은 10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네. 얼핏 생각하면 한 20배 정도 독감보다 더 위중증이나 사망이 더 많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겠고요. 또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유행을 하다가 금방 사라지지만 코로나19는 계속 계절에 관계없이 계속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20배 정도로 더 많이 위중증이나 사망을 일으킨다고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그 다음 주에는 200배 또 뭐 2000배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감보다 더 많은 위중증 사망자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또 백신 접종 4차 접종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접종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이 고위험군에 대한 이제 관리를 확실하게 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4차 접종이 14일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암 환자 그리고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들은 면역저하자 130만 명이 첫 대상자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요한병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50만 명이 3월 1일부터 4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 4차 접종은 3차 접종 이후 120일이 지난 사람 중 희망자 현에 진행되고요. 다만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3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사람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가 급증하는 만큼 우리 방역 체계에 좀 대대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보완을 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비코로나 환자의 의료 대응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는데요. 지금 응급실 격리 병상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특히 다니시던 병원에 응급실을 가셔야 되는데 응급실 격리 병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 대한 의무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을 갔을 때 거기서 상당히 의료적인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아의 어떤 예방 접종과 방역 문제인데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감염되게 되면 동거하는 부모님이 또 이제 같이 결근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서 우리 사전에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일 폭증하는 확진자의 방역에 대한 고민도 늘어가는 요즘입니다. 걱정 속에 좀 바뀐 체계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서둘러 혼란이 좀 잦아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